항상 강조하셨지만 피벗의 시대다. 네. 뭐 책도 내셨지만 이미 이제 미준의 어떤 비컷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피벗 시대인데 이제 당장 다음 주 우리가 남았잖아요.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고 이로 인한 부동산, 그러니까 남은 2024년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25년으로 넘기냐 이런 말이 많은데 요 네. 금리와 부동산의 어떤 연관관계를 좀 전망해 주시겠어요? 저는 좀 가장 쉽게 말씀드릴 때 저울의 비유를 저울이요? 저울.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하나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가계부채 하나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럼 금통위 위원 7명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네.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이유 100가지, 금리를 인하해야만 하는 이유 100가지가 있는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그걸 저울질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고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요. 금리를 이 무게추가 무거웠던 거예요. 또 이쪽 측면에 있는 무게추가 뭐냐면 내수 경기예요. 네. 내수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니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역시 물가 상승률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전월 2.0%로 발표했다가 엊그제 1.6%로 네. 물가 상승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게까지 유도한 건 한국은행의 실기다라고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뭘까요? 물가 잡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럼 물가가 잡힌다는 건 뭘까요? 목표 물가 2%에 부합하는지 여부예요. 네. 근데 만약에 2%를 밑돌면 어떨까요? 밑돌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처럼 네. 저성장 저물가에 갇히는 거예요.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기 시작하면 또 마이너스 물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임금 동결돼도 괜찮습니까? 일본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처럼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네. 실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가 좀 많아진 거예요. 무게추가. 물가를 고려하면 금리를 인하만 해야 돼요. 또 내수 경기, 자영업 경기 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네. 근데 금리를 인하했다가 이쪽 무게추, 집값이 더 폭등할까, 가계부채가 더 폭등할까 네. 걱정이 돼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 무게추가 더 무거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10월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한국은행으로서는 계속 이 두 가지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토교통부 더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펴라.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더 심각하게 늘어날 수 있으니 우리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니까 네. 금융이 너네 더 신경 써라. 더 금융규제 강화하라. 주택 공급 더 많이 늘려라. 뭐 이런 어떤 대응책을 고민해라.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금리 인하를 미룰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서 진짜 마무리 시간이 지났는데 네. 2024년 집값 상승 체제를 전망하셨었잖아요. 네. 2025년은 그러면 좀 어떤 추세일 거라는 말씀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전망서의 이름을 피벗의 시대라고 정했죠. 네. 피벗은 금리를 이제 정상화하는 시점이에요. 정상화한다는 얘기는 3.5%라는 너무 과도한 제약적인 금리에서 점차 2%를 향해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네. 금리의 향방이 바뀌는 겁니다. 역시 24년 중반 7월을 기점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 반전했죠. 네. 이것도 역시 추세적인 방향의 전환이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실물 경제나 자본 시장에 있어서 그런 방향의 전환이 시작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